오마이뉴스가 확보한 실시간 현장 모습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헬기까지 보이고 있고 지금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저께 국민의힘 의원들 40여 명이 45명 얼굴까지 저희가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지역구 어딘지 하고 45명의 의원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저 앞을 지키고 그야말로 인간 방패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 언론들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비판을 많이 쏟아내더라고요. 사설 통해 가지고. 당연하죠. 어떻게 지금 보셨습니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합법적으로 윤석열을 체포 내란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막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헌법 질서와 법 질서, 자유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옹호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저기 가서 헌법 질서와 법 질서 시스템을 파괴하는데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인 거죠.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죠. 국가는 원래 3요소가 그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그건 하드웨어적인 거가 많고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주권뿐만 아니라 법과 헌법과 질서, 제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걸 무너뜨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법원이 발의한 체포영장을 지금 거부하고 있고 지금 경호처를 내세워서 또 극우 지지자를 내세워서 숨고 이것이야말로 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체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할 수가 있고 저기를 엄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죠. 저 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을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지금 뭐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김석기 의원 등등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나갔을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개인의 이익 때문이죠. 사실은 윤석열 때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저기 극우 지지자들한테 좀 눈치 보고 인기 좀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로 TK 쪽의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우와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 거고요. 저것은 이제 점점 국민의힘 당이 극우당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보죠. 극우 정당으로 전락을 하고 있다. 자,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하고도 뭐 대화를 하실 기회도 있을 텐데 이 내란 사태에 있어서는 이거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계엄 잘못됐다. 뭐는 거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과 본인 국민의힘을 위해서 계속 부인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국가의 이익과 그 국민의힘 이익이 상충될 때는 국가 이익을 택해야 돼요. 또 본인의 이해관계와 국가 이익이 상충될 때는 국가 이익을 택해야 되잖아요. 성공구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 국회의원들 자격이 없는 거죠. 자, 사실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은 윤석열이 관저에 있냐 이런 질의에 정확히 보고받은 건 없다라고 일단은 답을 했었습니다. 도주 가능성 질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이제 민주당 아침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송 통해서 알려진 인터뷰를 보면은 민주당에 제보가 들어왔고 도주했다라는 얘기, 이 얘기가 또 많이 또 들리고 있어요. 많이 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파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지금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도주했으면은 경찰에서 금방 체크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CCTV를 통해서 하면 위치가 금방 추적되고 또 핸드폰 추적이라든가 또 경호원들의 핸드폰 추적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충분히
위치 추적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오히려 도망갔으면은 체포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지금은 저 한남동 관제 지역을 철옹성처럼 만들어 버려서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면은 가지 않는데 윤석열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비상식으로 일관하니까 뭐든지 열어봐야 되는 거죠. 뭐든지 열어봐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자, 지금 뭐 벙커 얘기까지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계엄이 정말 실제로 성공이 됐다면 너무나 끔찍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윤석열 쪽 대리인단 얘기는 아니 계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 원상 복구가 됐으니까 원상 회복이 됐으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내놓고 있던데.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어떻게 원상 회복이 예. 됐습니까? 지금 이것은 국민들께서는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불안하고 또 제2, 제3의 내란이 일어날 것 같고 네. 그 수계는 아직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란 잔존 세력들은 계속 저렇게 일어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요. 아. 경제적인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국격이 얼마나 손상이 됐어요. 지금 예.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10대 강국이고 선진국이고 특히 민주주의 꽃을 피운 모범 국가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총칼 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체포영장 공권력이 집행되는데 대통령은 거부하면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이런 사항들을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얼마나 후진국으로 보겠어요. 그럼 당장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요.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금리라든가 이런 거 빌릴 때 그렇네요. 많이 올라가는 많이 거고 들어가고. 지금 그런 비용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또 네. 이러한 것들은 군에 그것이 너무 실추되고 군에 영도 안 쓰잖아요. 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그런데 어떻게 원상 회복이 됐다는 겁니까? 군을 만약에 다시 군이 명예를 회복하는 데는 2~30년이 걸려요. 12.12 쿠데타 이후에 예. 군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쿠데타한 그런 세력으로 하나의 척결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30여년간 40년 가까이 절치부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얻었다 예. 싶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하. 군을 앞으로 경계의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국가 예. 국민 지키라고 저거 총칼을 세금으로 줬는데 예. 저거 우리한테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런 불신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원상 회복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국민의힘 이런 의원들이나 또 보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네요. 진짜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거지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궤변이죠. 궤변이다. 네, 네.